멘토링이 이루어질까 하는 이런 내용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요. 멘토링, 청소년 멘토링의 인적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이 지금 5개가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멘토링 혹은 멘토, 멘티 하면은 이렇게 두 사람만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멘토하고 멘티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멘토와 멘티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연예인이 TV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연예인만 혼자 그 준비하고 활동하는 게 아니죠. 그 뒤에서 매니지먼트 회사가 또 있죠. 그리고 매니저가 있어요. 그리고 분장을 도와주시는 분, 의상을 도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사실은 그 연예인을 돕고 그 연예인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어요. 네, 멘토와 멘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 펠로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코디네이터도 있어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멘토링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청소년 멘토링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런 구성 체계가 중요합니다. 왜냐? 이 청소년 멘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청소년 멘토링에서 동료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청소년 입장에서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멘토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멘토링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 관계만 한번 볼게요. 이 멘토와 관계에서 슈퍼비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슈퍼비전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혹은 어떤 고민, 문제거리들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멘토링의 어떤 운영 측면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멘토하고 관계에서는 사례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멘토의 입장에서는 사례 관리를 당하는 거죠. 네. 사례 관리를 내가 어떻게 당할까? 뭐 좋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코디네이터가 나의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마치 매니저처럼 여러 가지 기획하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멘토 플로우 펠로우라고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멘티의 뭐 부모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또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인적 구성이 있다는 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멘티부터 알아볼게요. 멘티. 자, 멘티는 일반적으로 조직에 적응이 필요하거나 어떤 경험을 처음 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요겁니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자, 처음. 처음 경험을 하는 사람이 밑에서 제가 예시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보호를 필요하라는 청소년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 일을 처음 겪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죠. 신입 직원이요? 네,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오는 직원이기 때문에 신입 직원은 처음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입 교사 처음이죠. 또 암에 걸린 어떤 환자가 있다면 이 환자는 그 암에 사실 처음 걸리게 되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느낌부터 해서 정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할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아주 곤혹스럽고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처음 경험을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처음 경험하는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는 역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수 있겠네요. 어떤 조직에 적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적응이 돼서 숙련된 사람이고 경험을 풍부하게 한 사람이 이렇게 처음 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 멘티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멘티는 청소년 멘토링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멘티가 곧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멘토링이죠. 자, 일반 어떤 조직, 회사나 뭐 이런 다른 경우에 멘티는 청소년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청소년 멘토링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이 과목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한 멘티가 이퀄 관계 청소년이에요. 자, 그럴 때는 일반적인 멘토링하고 좀 다른가요? 다를까? 어떤가요? 선별적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동의를 하지만 청소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혹은 또 어떤 보호자가 동의를 같이 해줘야 되고요. 뭔가 필요한 그런 대상인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는 대상이 참여하지는 않고요. 자, 예를 들자면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뭐 공부방 이런 곳에 있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 부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공부방에서든 어떤 그 취약한 어떤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럴 때 그 아이들을 지원하는 또 시설장 같은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그러한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멘티로 참여하지는 못하는 대상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